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혹독한 10월을 보내고 11월로 전환될 때 이제 좀 나아지려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저는 참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11월 역시나 좀 고단하게 각종 굵직한 악재는 큰 변화 없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양지수 모두 1% 이상 밀려납니다. 오전장엔 낙폭이 더 컸었고요. 그나마 지금 12시 기점 돌아오면서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다는 점 눈에 띄네요. 밤사이 미국 기술주 급락, 애플을 필두로 일어났고요. 국내 IT 종목들도 줄줄이 떨어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치지 않고 고용과 같은 종목들 10%, BH, LG, 이노텍, 삼성전기 너나 할 것 없이 외국인의 매도 속에 오늘 크게 출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고민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자, 오늘 박앵코의 올백포트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함께해 주시죠.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일단 5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자산이 한 364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트 내에서 5종목 모두 다 일단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강원랜드는 한 1% 정도 올라갑니다. 1.3% 소폭 손실이네요. 오늘 리포트에 대해서 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가 들어오기 전부터 많은 고민을 하고 왔는데요. 이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포트에 대해 구성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팀장님, 권홍섭 대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부터 살짝 짚을까요? 김 팀장님이 그러셨어요. 방송 시작 전에 제가 오는 날 유난히 시장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참 깝깝하다 이렇게 얘기 주셨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 시작하고 나서부터 시장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깝깝하고요. 어떨까요? 지금 오늘의 하락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의 하락은 단기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장은 뒤흔들 만한 악재라든지 이벤트라든지 그런 거 아니라 저는 뉴욕 증시의 여파로 인해서 일단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되고요. 하지만은 국내 증시가 요즘에는 이제 체력이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큰 출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장에 대해서는 변동성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도 오전보다는 서서히 좀 더 시장이 낙폭을 줄여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큰 하락세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충격에 따른 좀 숨고르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 오히려 저가 매수에 좀 나설 수 있는 타이밍이지만은 오히려 종목별로 개별 종목 위주로만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안정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지수 모두 다 아직 어떤 추세적으로 지지라인이라든지 바닥 확인 과정이 오히려 판단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자체를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낙폭 과대된 개별 종목 위주로 좀 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의 분위기가 좀 그렇네요. 상해 종합은 나름 괜찮습니다. 빨간불 켜고 심천 AB 모두 다 상승인데 니케이 지수는 3% 이상 밀리고요. 국내 코스피 코스닥 1% 이상의 하락입니다. 김진경 팀장의 시장에 대한 의견을 좀 나눠봤고요. 오늘요, 제 포트 먼저 살짝 좀 볼까요? 지금 5종목 이렇게 있는데 권 대리님께 질문을 드릴게. 일진 머티리얼즈예요. 사실 시장 그때 빠질 때 하루 사이에 크게 급락하면서 손절 라인 미처 이탈이 돼버린 상황이고요. 지금도 손절가 아래로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래 기다렸어요. 한 번씩 반등을 줄 때 이제 좀 반등을 할까 했는데 정말 계속된 희망 고문이었기도 하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매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종목을 대체할 만한 게 없다면 보유 관점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이유로는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는 시장성이 개화가 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 아무래도 이 회사가 전지박 관련된 글로벌 점유율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성장률로 보자면 40% 새롭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수급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테마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기술적 분석상 가격 이탈 라인을 잡는다면은 종가 기준으로 한 44,000원 정도에서 좀 손절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솔직히 손절 라인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게 되면 종목 불구하고 다 거의 다 이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장세를 보면 5%는 뭐 기본으로 빠지는 막 그렇게 좀 급등락을 하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손절 라인도 한 44,000원 정도는 일단은 뭐 제시는 해드리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테마가 다시 한번 섹터로 위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상승한다고 하면 뭐 삼성 SDI, LG화학이라 이런 그 전기차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또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보유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가 46,000원인데 종가상으로 44,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추가적으로 더 보유를 해보자. 손절가를 조금 낮췄습니다. 김진경 팀장님은 어떤 판단하세요? 사실 저희 포트 내에서 손절 라인을 이탈한 종목이 딱 현대엘리베이터와 일진머티리얼즈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일단 현대 엘리베이의 경우는 지금 너무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 먼저 기술적인 흐름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연일 계속해서 양봉이 또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는 반등을 좀 나오기는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4개월 연속 양봉이 나온다는 점, 그래도 올라갈 수 있을 체력이라든지 수급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시장 자체가 좀 더 출렁이고 특히나 오늘장의 경우는 하락장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오를 수 있는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시장 안에서는 사실 웬만한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의 경우도 굉장히 좀 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현대 엘리베이가 봤을 때 큰 박스권을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박스권 하단까지는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강하게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된다면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아직까지 좀 때는 아니다라고 판단되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최종 손절량을 제가 조금 더 낮추어서 77,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500원까지 두 분 다 좀 같은 의견이시네요. 굳이 지금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데 뭐 특별히 살 종목이 있지 않는 이상은 대체하지 말자, 조금은 들고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사실 현대엘리베이터,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 초중반에 매수를 했던 종목들이라 힘든 시간들을 계속 같이 보내왔고요. 현대엘리베이터는 중간에 저희가 추가 매수를 하는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두 분 다 조금 손절 라인에 낮춰서라도 일단은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이시네요. 조금 생각을 하면서 두 분의 종목 한 종목씩 각각 열어보고 나서 최종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종목 확인하시죠. 권홍섭 대리님의 종목이 금호산업이고요. 김진경 팀장님의 종목이 파워로직스. 파워로직스는 익숙하고 제가 또 관심 있게 봤었던 종목인데요. 금호산업 포인트부터 먼저 잡아볼까요? 권 대리님, 금호산업은 처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점 뭐 이제 내수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좀 섹터에 좀 국한되지 않는 뭐 건설주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커버가 좀 힘든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인컴 펀드라든지 배당 펀드의 그 수급 유입이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이제 공항 공사, 그러니까 공항 건설에 대한 슈퍼 사이클이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인천공항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이 회사가 공사 수주를 계속적으로 했었는데요. 일단은 뭐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수주 잔고로 보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주 잔고는 약 한 6조 원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면 성장주로서 어떻게 보면은 가치를 지금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 같고요.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이제 4단계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수주를 한 부분이 있고 지난달 28일 날 513억 원 규모의 제4 활주로 남측 지역 시설 공사를
계약자를 또 체결을 했고 또한 537억 원의 부축 지역까지 최종 낙찰자로 선정이 됐으므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그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낙찰률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새롭게 신공항들이 지금 뭐 발표가 되고 있는데 뭐 제주라든지 뭐 김포라든지 아니면 저 김제 부산 쪽에 이제 아무래도 항공 캐파가 넘쳐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신공항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주 잔고가 이제 6조 원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뭐 빠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이 회사가 굉장히 좀 부진을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뭐 주가도 부진했던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공항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 금호산업이 공항 건설 관련돼서는 이 회사의 기술력이 거의 뭐 탑픽이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군공항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 군공항 이전 그리고 대구, 광주 이 세 가지는 이미 확정이 돼서 수원 군공항 같은 경우에는 한 약 사업비가 7조 원, 그리고 대구공항은 뭐 7.2조 원. 그리고 광주는 5.7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금호산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 시가 배당률로 봤을 때도 작년 정도만 해도 한 5.4% 정도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한 10,000원 정도로 봤을 때는 한 500원에서 뭐 550원 정도 배당이 연말에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인컴펀드 유입으로 인해 주가가 잠깐 이제 탄성으로 올라갈 여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연말에 들어서 뭐 딱히 이제 지수가 급락함에 따라서 이제 배당 쪽으로 좀 노려볼 만하다고 하면 금호산업을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 아시아나 항공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걸 반영했을 때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새롭게 그 회계 기준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IFRS 이제 17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그런 이제 금융 리스 그리고 이제 그 회계 부분에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5천억 달러 정도의 그 증자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호산업 들어봤고요. 곧장 김진경 팀장님 종목 듣고 오늘은 좀 시간을 뒤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파워로직스, 삼성 스마트폰 관련해서 수혜 기대감이 있다라는 의견이 한동안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파워로직스 자세하게 포인트 잡아주실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는 사업이 좀 다각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카메라 모듈 사업 부분에서는 삼성전자 1차 협력사로도 유명한 좀 기업이기도 한데요. 일단 삼성전자에서는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멀티 카메라 등과 같이 이렇게 신기술을 적용하겠다라는 계획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출시가 될 보급형 카메라의 그 보급형 모델에도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매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트렌드를 먼저 좀 살펴본다면 스마트폰에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바로 카메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비자의 좀 욕구가 대부분 카메라로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카메라 진화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중요성은 그만큼 높아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관련 부품사로서 부품 시장 확대로 인한 어느 정도의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기차 분야 그리고 전장 사업 분야로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었는데 기존 고객사와 그리고 완성차 업체와 이렇게 전략전 제휴를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들도 종종 보이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최대 주주가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탑 엔지니어링의 자회사가 이 전장 사업 영역 확대에 주력을 하겠다라고도 밝혔던 만큼 앞으로 파워로직스가 지금 카메라 사업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전기차 관련주로서도 한 번쯤 주목을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파워로직스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은 가장 기술적인 흐름이 좀 중요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는데요. 특히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달에 거래량이 굉장히 폭발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특히나 파워로직스의 경우는 지난 10월 폭락장에서도
다른 종목 대비해서 덜 하락한 종목입니다. 그만큼 힘이 강한 종목이고요. 또 이제 이달 들어서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도 강하게 반등세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탄력이 강하게 붙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크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 월봉의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다시금 신고가 패턴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요. 최근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강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 들어서도 기관이라든지 또 외국인의 좀 매수도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적인 힘이 받쳐주다 보니까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라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장에서는 조금 매수는 약간 눌림 몫이 매수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7,000원 초반권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목표가의 경우는 제가 8,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의 경우는 11선 부근이 6,82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시작 전에 이 종목을 포트에 넣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장 살짝 쉬고 있으나 사실 11월에 너무나 좋은 움직임을 나타낸 파워로직스인데요. 다소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단기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요. 건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일단은 우리가 흔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말씀하시기에는 이제 이게 지금 투자 가열이죠. 그래서 이제 훈장을 달았다. 주가가 급등을 해서. 예, 그래서 뭐 그런 농담 섞인 말도 많이 하는데요. 일단 뭐 투자 가열이다 보니까 투자주의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탑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파워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카메라 모듈 공급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뭐 TV 광고만 보더라도 뭐 이제 펜타 카메라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카메라 관련주들이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데 뭐 MC넥스라든지 뭐 파워로직스가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밀리지 않는 흐름에서 지금 주가를 버티고 있는 게 사실상 뭐 지금 가장 좋은 흐름의 모습이고 아마 투자 가열이 끝나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 가열 기간인 한 뭐 1주 내지 2주 정도 더 지켜보고 그때 가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7,000원대 초반경에 매수를 해보자, 좀 눌림목이 올 경우에 매수하자라고 파워로직스에 대해서 김진경 팀장님 의견해 주셨고요. 권 대리님도 뭐 동일하게 조금 내려올 때쯤에 사보자라고 이야기를 주셨네요. 오늘 금호산업과 파워로직스 두 종목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수는 낙폭을 좀 줄였고요. 저희 포트 내에서는 일진머티리얼즈가 빨간불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네요. 일진머티리얼즈 강원랜드가 현재 포트에서 오늘은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요. 음악은 흘러나옵니다. 이제 제가 이 두 종목 중에 뭘 사야 할 것인가. 일단 포트 내에 종목 개수 제한이 좀 없어졌기 때문에 뭐 물론 당연히 많이 늘려서 막 10종목, 20종목을 사진 않겠지만요. 일단은 뭐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 현금은 한 60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요. 일단 파워로직스는 7,000원 초반까지는 보류하고요. 금호산업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살만한 매력을 오늘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수는 보류하겠습니다. 권 대리님 왜요? 왜 고개를 푹 떨구십니까? 네, 아니요. 오늘 사길 바라셨던 거예요? 아니요. 뭐 살만한 매력이 없다고 해서 제가 아니요. 권 대리님이 매력이 없다, 뭐 금호산업을 잘못 가져오셨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약간 그런 개인 취향이랄까요? 금호산업 쪽에는 오늘 약간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금호산업 자체에 대해서 권 대리님께서도 지금 당장의 매수를 권고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 종목을 난 사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어디쯤에서 매수 가격을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뭐 등락을 뭐 거듭하고 있지만 오늘 한 150원 내린 뭐 1,1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뭐 한 11,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해볼 만하고 만약에 좀 이제 보수적인 기다림이 할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1,600원 정도 21선을 지지한다는 가정하에 이 정도 가격에 1,600원에서 1,800원 사이에서 적정하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호산업 파워로직스 일단 오늘은 좀 보류했습니다. 시간이 있죠. 그래서 제가 결코 이 제 종목을 여쭤보려고 시간을 일부러 남긴 건 아니고요. 좀 너무 항상 급하게 마무리를 한 것 같아서 좀 앞단에서 시간을 좀 벌어놨습니다. 서울반도체요. 김진경 팀장님. 서울반도체는 그래도 뭐
손실폭 크지 않고요. 간간히 빨간불을 켜주고요. 좀 추가 매수를 했던 게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은 뭐 IT 종목도 줄줄이 내려가면서 이 종목도 함께 밀리곤 있는데요. 서울반도체도 팀장님의 종목이었어요. 추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은 서울 반도체 당연히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안타까웠던 게 추세가 굉장히 잘 자리를 잡았던 종목입니다. 다만 오늘장 너무나 크게 조정장이 나오다 보니까는 일단은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에 좀 영향을 받았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현재 꼬리를 남기면서 서서히 끌어올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만 봤을 때 일단 단순히 분위기로 좀 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전히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방향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틀어 나가고 있고요. 뭐 서울 반도체의 경우 앞으로의 실적이라든지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낙폭이 과대된 상황이고 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울 반도체의 경우는 급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하고 여유 있게 보시면은 안정적인 추세 매매를 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요즘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좀 더 어느 정도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또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낙폭 과대될 때 매수를 하시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두 분과 뭐가 있나 봐요. 현재 포트 내에 5종목 중에 두 분의 종목이 각각 2개씩 들어가 있고요. 강원랜드는 금요일에 정 대표님 종목이기도 했죠. 오늘 1분 정도 시간 할애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 좀 살짝 바이오공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선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일단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어제는 급락했었고요. 오늘은 또 그래도 상장 폐지까지는 안 갈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막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네. 일단 이제 네. 뭐 빠르게 말씀드리면 일단 14일이죠. 내일 이제 증선이 금감원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분식회계 관련돼서 거기에 대해서 확정이 난다면 과거의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사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짧게는 뭐 10개월 그리고 길게는 뭐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 기간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아무래도 이제 대마불사 이거를 지금 분식회계했다고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투자자분들의 손해가 막심하겠죠. 그럼요. 그래서 그 대우조선해양처럼 그 분식회계에 대해서 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하고 짧게는 뭐 6개월에서 10개월 그리고 길게는 1년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한 거고 오늘 같이 이제 급등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거래 정지로 인해서 공매도한 세력들이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서 이제 내일 결판이 나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서 매수가 급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많은 종목들 위주로 다뤄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뭐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2% 이 상승폭을 더 키우곤 있는데 굳이 성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김진경 팀장님, 권홍섭 대리님과 함께 각 종목에 대한 의견들 교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각 12시 40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